저는 며칠 전부터 청소부로 일해온 한유정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 학교의 이사장입니다. 교내 방송을 통해 터져 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학교 전체가 술렁입니다. 뭐 하는 거야? 방송 중단에 이교무가 방송실로 뛰어들며 절규합니다. 당신이 저를 무시하며 학교를 사적으로 운영해온 모든 걸 다 봤습니다. 70세 노인의 당당한 선언 앞에서 권력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새벽 6시 반, 한유정은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눈을 뜹니다. 70살의 나이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민첩합니다. 거울 앞에서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낡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 대신 청소부 옷을 입으니 묘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부터 시작이구나. 유정은 작게 중얼거리며 청소도구가 담긴 가방을 듭니다. 수십 년간 교육계에서 쌓은 명성을 뒤로하고 이제는 걸레를 들 차례입니다. 아침 7시 지방의 한 사립학교 정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몇십 년 된 철문은 삐걱거리며 또 하루를 맞이하죠. 학교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은 세월의 때가 끼어 희미해졌고 화단의 꽃들도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 시들어 있습니다. 정문 옆 수의실에서는 경비원이 졸고 있고 주차장에는 몇 대 안 되는 차량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유정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교문을 천천히 통과합니다. 걸음걸이는 단단하지만 어딘지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세운 이 학교가 이렇게 쇠락한 모습이 되다니요. 행정실로 향하는 길, 유정은 학교 곳곳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복도 벽에는 오래된 상장들이 걸려 있지만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바닥은 왁스칠이 벗겨져 있고 형광등 몇 개는 깜빡거리고 있죠. 화장실에서는 수도꼭지가 새는 소리가 또르르 들립니다. 이게 내가 세운 학교란 말인가. 유정은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한때는 이 지역 최고의 명문학교였는데 지금은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여직원이 커피를 마시며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이 들어서자 황급히 화면을 끕니다. 아, 처음 오시는 분이신가 봐요? 네, 한유정입니다. 오늘부터 청소 일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성함이 우리 이사장님과 같으시네요. 재미있는 우연이에요. 직원은 별 관심 없다는 듯 서류를 건네줍니다. 유정은 복잡한 심정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적습니다. 청소구역은 본관 2층, 3층 복도하고 화장실이에요. 꽤 넓어서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나이가 있으신데 왜 청소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그리고 학교라는 곳이 좋아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도구를 건네줍니다. 낡은 걸레, 양동이, 청소용 세제들. 유정은 이 도구들로 자신이 세운 학교를 청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본관 2층으로 올라가니 아침 조회 시간입니다. 교실마다 학생들이 앉아 있지만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힘이 없어 보이죠. 국기에 대한 경례. 확성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딱딱하고 기계적입니다. 학생들도 억지로 일어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복도 가득 울려 퍼졌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합니다. 유정은 조용히 걸레질을 시작합니다. 복도 바닥에는 먼지와 발자국이 가득합니다. 걸레를 적셔 구석구석 닦아내니 조금씩 깨끗해집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자 복도는 한산해집니다. 유정은 교실 안을 슬쩍 들여다봅니다. 수학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혼자 칠판에 문제를 풀고 있고 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졸고 있습니다.
영어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는 아예 엎드려 자는 학생들도 보이죠. 얘들아, 집중해라. 선생님이 소리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억지로 고개를 들었다가 금세 다시 졸기 시작합니다. 유정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교육이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지식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가는 길에 한 학생이 다가옵니다. 키가 작은 여학생으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 아주머니.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학생입니다. 유정은 반갑게 웃으며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의가 참 바르네요. 당연히 인사해야죠. 그런데 오늘부터 오시는 거예요? 네,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항상 학교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학생은 밝게 웃으며 교실로 들어갑니다. 적어도 이런 예의 바른 학생이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학생들은 유정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도가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급식실로 향합니다. 그나마 밝은 표정을 보이는 시간이죠.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아, 뛰지 마. 그리고 교복 단추 제대로 채워. 교무부장 이교무의 목소리입니다. 50대 중반의 키 큰 남자로 목소리도 크고 체격도 좋습니다. 한 남학생의 어깨를 붙잡고 있죠. 선생님,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 급하게. 급하면 다야? 요즘 애들 버릇이 정말. 부모가 집에서 뭘 가르치는 거야? 이교무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다른 학생들은 무서워서 벽에 바짝 붙어 지나갑니다. 급식실로 향하던 발걸음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유정은 걸레질을 하며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학생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어린 나이에 저런 공포를 느껴야 할까요? 교복은 학생의 기본이야. 그런 것도 모르고 학교에 와.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아니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조심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제대로 입고 와. 학생은 화장실로 뛰어가서 옷을 다시 입고 옵니다. 이교무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죠. 이렇게 해야 학생답지. 앞으로 단속 더 강화할 거니까 알아둬. 유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합니다. 교육은 사랑과 이해로 하는 것인데 저런 식으로 공포를 주는 게 과연 교육일까요? 오후 수업 시간 유정은 3층 복도를 청소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은 잡초가 무성하고 체육기구들도 녹슬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합니다. 그때 교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전교생에게 알립니다.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오늘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학부모님과 개별 면담을 하겠습니다. 이교무의 목소리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또 야자야? 언제까지 해야 해? 조용히 해. 들키면 혼난다. 집에는 언제 가지? 유정은 걸레를 꾹 짜며 생각합니다. 교육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성에서 나오는 거죠. 학생들을 옥죄는 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요? 저녁이 되어도 학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때문이죠. 유정은 늦은 시간까지 청소를 하며 학교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교무실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교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응, 그렇게 진행해. 어차피 이사장은 학교 일에 별로 신경 안 써. 나이 많으신 분이 뭘 알겠어. 유정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 운영은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사장실에도 거의 안 오시거든. 편하게 일하자고. 유정은 주먹을 꽉 쥡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입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되죠.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이틀째 아침 유정은 어제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가운데 학교 건물은 아직 조용합니다. 경비실에서 나온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청소 아주머니 일찍 오셨네요. 성실하시구나. 요즘 이렇게 일찍 오는 분 없는데. 네, 일찍 와서 천천히 하려고요. 나이가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잖아요. 유정은 웃으며 답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들은 이교무의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거든요.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본관으로 들어서니 복도는 아직 어둡습니다. 형광등을 켜고 2층으로 올라가며 유정은 어제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주변을 살펴봅니다.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벽에 붙은 공지사항들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대부분 이교무 명의로 된 강압적인 내용들입니다. 복장 불량 단속 강화, 야간 자율학습 필수 참여, 핸드폰 소지 금지 등등 모두 학생들을 옥죄는 내용뿐입니다. 교실 문에 걸린 시간표들도 살펴봅니다. 정규 수업 외에도 보충 수업, 야간 자율학습까지 빼곡히 차 있습니다. 학생들이 숨 쉴 틈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교육인가? 유정은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억압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복도가 조용해지자 유정은 교무실 근처로 이동합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쪽 상황이 보입니다. 이 교무는 아직 출근하지 않았고 젊은 선생님들만 몇 명 앉아 있습니다. 유정은 복도 청소를 핑계로 교무실 근처에서 귀를 기울입니다. 요즘 교무부장님 너무 심하지 않아요? 어제도 학생 한 명 울릴 때까지 혼냈잖아요. 스물대로 보이는 여교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쉿, 조용히 해요. 들리면 우리도 큰일 나요. 옆에 앉은 남교사가 주변을 살피며 제지합니다.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오는 걸 무서워해요. 부모님들 항해 전화도 많이 오고 어쩔 수 없어요. 교무부장님 말씀이 곧 교장 선생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장 선생님은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 학교 일은 다 교무부장님이 결정하시잖아요. 유정은 걸레질을 하며 그 대화를 듣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교무를 무서워하고 있고 심지어 교장까지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무거운 구두 소리가 들립니다. 이 교무가 출근하는 소리죠. 선생님들은 재빨리 입을 다물고 각자 서류를 뒤적이며 바쁜 척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무부장님. 네, 수고들 하세요. 이 교무는 무뚝뚝하게 인사를 받고 자신의 자리로 갑니다. 큰 책상에 앉아서는 서류들을 뒤적이며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표정도 심각해 보입니다. 유정은 화장실 청소를 핑계로 교무실 근처를 계속 맴돕니다. 이 교무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관찰하려는 거죠.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복도에 학생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떠들며 장난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조용조용 움직입니다. 야, 교무부장 선생님 온다. 조용히 해.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아이들은 즉시 벽에 바짝 붙어서 지나갑니다. 마치 무서운 맹수를 피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유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꿈을 키우는 곳인데 지금은 감옥 같아 보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교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형님.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사이인 것 같네요. 네, 학교 쪽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유정은 걸레질을 하며 귀를 쫑긋 세웁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계약서는 이미 처리했고요. 다음 달 것도 준비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서라는 단어에 유정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무슨 계약서를 말하는 걸까요? 이사장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학교 일에 별로 관심 없으시거든요. 저만 믿고 맡겨두세요. 유정은 주먹을 꽉 쥡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후가 되자 유정은 본격적으로 학교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사용하지 않는 교실, 창고까지 모든 곳을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3층 구석에 있는 자료실 겸 창고에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폐기 문서들이 담긴 박스가 여러 개 쌓여 있는데 그중 하나가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유정은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박스 안을 들여다봅니다. 각종 계약서와 공문서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청소 용역 계약서? 유정은 그 서류를 꺼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인데 계약금은 3년치가 한 번에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더 이상한 건 계약 상대방입니다. 이민호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이 이교무와 같습니다. 설마 친척일까요? 유정은 계약서를 더 자세히 봅니다. 하단에는 이사장 서명이 있는데 뭔가 어색합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써온 서명과 비교해 보니 확실히 다릅니다. 이건 위조된 서명이야. 유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것 같거든요. 다른 서류들도 뒤져보니 비슷한 문제들이 더 있습니다. 급식 용역 계약서, 시설 관리 계약서, 교복 공급 계약서까지 모두 비상식적인 조건들로 계약되어 있고 이사장 서명은 모두 위조된 것 같습니다. 특히 급식 용역 계약서를 보니 더욱 가관입니다. 일반적인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계약되어 있고 계약업체 대표자 이름은 또 다른 이씨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카르텔을 만들어 놨구나. 유정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의 학교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설 관리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별로 하는 일이 없으면서도 엄청난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곳곳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유정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합니다. 장학금 관련 서류들입니다. 분명히 이사회에서 승인한 장학금인데 실제로는 절반도 지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유정은 손이 떨립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까지 가로채다니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행위입니다.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고 창고를 나오려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유정은 재빨리 창고 뒤쪽으로 숨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이교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창고 문이 열려 있네. 누가 열어놨지? 이교무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창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다행히 유정이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해놔서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안 되네. 나중에 자물쇠를 하나 달아야겠어.
이교무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을 박스 안에 넣습니다. 아마 또 다른 부정 계약서들일 겁니다. 몇 분 후 이교무가 사라지고 나서야 유정은 조심스럽게 창고에서 나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거든요. 사흘째 아침 유정은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도착합니다. 어제 발견한 위조 계약서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또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주머니 정말 성실하시네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일찍 와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아저씨, 학교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 조용해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서도 학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본관으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교무실 주변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로 합니다. 어제 들은 이교무의 전화 통화와 발견한 서류들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더 큰 비리가 숨어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고 복도가 조용해지자 유정은 교무실 옆 화장실 청소를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청소하니 교무실 대화가 그대로 들립니다. 이교무가 출근해서 자리에 앉더니 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처남. 이번 달 정산은 언제 할 거야? 처남이라는 단어에 유정의 귀가 번쩍합니다. 어제 본 계약서에 이민호가 이교무의 처남이었던 거죠. 그래, 알겠어. 그런데 조심해야 해. 요즘 감사가 자주 나온다고 하더라고. 감사라는 말에 유정은 더욱 집중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서류는 다 정리해뒀고 이사장도 별로 신경 안 써. 나이가 많으셔서 세세한 건 잘 모르시거든. 유정은 걸레를 꽉 짜며 분노를 참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끓어오릅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학교에서는 조심해야 하니까. 전화를 끄는 이교무는 서랍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유정은 슬쩍 고개를 내밀어 봅니다.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서 뒤적이고 있습니다. 그때 젊은 여교사 한 명이 이교무에게 다가갑니다. 교무부장님, 어제 체벌받은 김민수 학생 어머니가 전화 오셨는데요. 뭐라고 하던? 너무 심하게 혼내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이가 학교 오기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교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체벌이 아니라 교육이야. 요즘 부모들이 너무 애들을 곱게 키워서 문제지. 그런 전화 오면 나한테 바로 연결해. 네, 알겠습니다. 여교사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표정이 불편해 보입니다. 유정은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학생을 체벌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유정은 급식실로 향합니다. 학생들의 식사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급식실 앞에서 걸레질을 하며 안쪽을 관찰합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급식을 받는데 음식의 질이 형편없어 보입니다. 반찬도 부실하고 밥도 차갑습니다. 학생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있습니다. 이 나물 또 썩었네. 밥도 차가워. 왜 이렇게 대충 해주지? 집에서 도시락 싸오는 게 나겠어. 유정은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본 급식 계약서에서는 엄청난 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실제 급식의 질은 이 정도라니요. 급식실 한쪽에서 급식업체 직원과 이교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단가를 좀 올려야 할 것 같은데요. 또요? 벌써 충분히 비싼데.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교무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서류만 제대로 처리해 주세요. 유정은 그 대화를 들으며 의문이 듭니다. 분명 어제 본 계약서에서는 이미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었는데 또 올린다는 건 뭔가 이상합니다. 오후가 되자 유정은 다시 창고 쪽으로 향합니다. 어제 못 본 서류들이 더 있을지 모르거든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창고에 들어갑니다. 박스들을 다시 뒤져보니 새로운 서류들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교사 채용 관련 서류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정식 교사 채용 공고에 합격한 사람들 명단이 있는데 실제로 임용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합격자 명단에는 없는 사람들이 교사로 임용되어 있고 정작 합격한 사람들은 탈락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채용 비리잖아. 유정은 손이 떨립니다. 공정한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히 보니 임용된 교사들의 이름 옆에 작은 메모가 있습니다. 이교무 추천, 관계자 소개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체육교사 채용건입니다. 합격자는 교육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젊은 여성이었는데 실제로 임용된 건 이교무의 조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유정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 채용까지 사적으로 좌지우지하다니 이건 학생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때 또 다른 서류를 발견합니다. 장학금 관련 서류인데 어제 본 것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승인한 장학금은 연간 5천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학생들에게 지급된 건 2천만 원뿐입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서류를 더 뒤져보니 답이 나옵니다. 관리비, 운영비,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분이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대충 짐작이 됩니다. 유정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싶었지만 혹시 들킬 위험이 있어서 참습니다. 대신 중요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해둡니다.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고 창고를 나오려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학생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정은 급하게 창고를 나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합니다. 3층 끝쪽 교실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교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이교무가 학생 2명을 세워놓고 호되게 혼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벌벌 떨면서 울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겠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큰 소리로 떠들고 이게 학생이 할 짓이냐? 학생들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겨우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인데 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또 생기면 부모님 모셔와라.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크게 대답해. 네, 알겠습니다. 유정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쥡니다. 저런 식으로 공포를 주는 게 과연 교육일까요? 학생들의 자존감만 짓밟을 뿐입니다. 이교무가 학생들을 내보낸 후 유정은 복도 청소를 핑계로 그 교실 앞을 지나갑니다. 이교무는 자리에 앉아서 뭔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 학생들이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혼자 중얼거리는 이교무의 모습을 보며 유정은 더욱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학교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학교가 망해가는 거죠. 저녁 시간이 되어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억지로 교실에 앉아 있지만 대부분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학생은 몇 명 안 됩니다. 유정은 복도 청소를 하며 교실들을 둘러봅니다.
어떤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졸고 있고 어떤 교실에서는 몰래 휴대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인가? 유정은 속으로 탄식합니다. 강제로 시키는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학생들 스스로 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교육이죠. 밤이 깊어가고 야간 자율학습이 끝날 시간이 됩니다. 학생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선생님들도 퇴근 준비를 합니다. 유정은 마지막 청소를 하며 오늘 발견한 것들을 정리합니다. 위조된 계약서들, 채용 비리, 장학금 횡령,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체벌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흘째 저녁 유정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복도는 조용하고 교실마다 형광등만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9시가 넘어서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선생님들도 하나둘 퇴근하고 학교는 점점 한산해집니다. 유정은 3층 복도 청소를 핑계로 계속 학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교무실 쪽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화를 내는 목소리입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했어? 이교무의 목소리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격앙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유정은 조심스럽게 교무실 쪽으로 다가갑니다. 교무실 불이 켜져 있고 안에서 이교무가 한 남학생을 앞에 세워놓고 호되게 혼내고 있습니다. 박준호, 너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박준호라는 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어서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요즘 집안 사정이 집안 사정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걸 핑계로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유정은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봅니다. 학생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너 특별 장학생이지? 장학금 받으면서 이 정도 성적이면 되겠어?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무슨 기회야? 다음 시험에서도 이런 성적 나오면 장학금 끊을 거야. 박준호 학생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장학금이 끊어지면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걸 아는 모양입니다. 울기는 왜 울어? 남자가 그렇게 쉽게 눈물을 흘려도 되는 거야? 이교무는 학생의 눈물조차 비난합니다. 유정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앞으로 매일 저녁 9시까지 남아서 보충 수업 받아.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연락해서 면담 일정 잡을 거야. 집에서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박준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가. 그리고 내일부터는 정신 차리고 와. 학생이 교무실에서 나오자 유정은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들키면 안 되거든요. 박준호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여전히 훌쩍이며 울고 있습니다. 유정은 가슴이 아픕니다. 저런 어린 학생에게 저렇게 큰 압박을 주는 게 과연 교육일까요?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 청소를 계속하는데 이교무가 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장학재단 담당자죠? 이교무입니다. 장학재단이라는 말에 유정의 귀가 번쩍합니다. 네, 이번 학기 장학생 명단 변경하려고 연락드렸어요. 변경이라니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박준호라는 학생인데요.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자격 취소하려고 해요. 유정은 깜짝 놀랍니다. 방금 전에 학생을 혼낸 건 이미 정해진 일이었던 거죠. 네, 대신에 김민지라는 학생으로 바꾸려고 해요. 네, 성적도 우수하고 품행도 좋거든요. 김민지라는 이름을 들으니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에 이교무에게 인사를 정중하게 했던 여학생입니다. 서류는 내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이교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듯이요. 유정은 충격을 받습니다. 장학금까지도 이교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후 이교무가 교무실을 나와 어디론가 갑니다. 유정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무실 안을 들여다봅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장학생 명단 변경 신청서입니다. 조심스럽게 교무실에 들어가서 그 서류를 살펴봅니다. 박준호 학생의 이름에는 빨간 펜으로 큰 X표가 그어져 있고 대신 김민지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변경 사유입니다. 성적 저하 및 품행 불량이라고 적혀 있는데 방금 전에 본 박준호는 단순히 성적이 조금 떨어진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살펴보니 더 가관입니다. 여러 학생들의 장학금 신청서가 있는데 모두 이 교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승인이나 거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의 경우는 성적도 우수하고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거부되어 있습니다. 거부 사유를 보니 교사와의 관계 불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자가 할 일인가? 유정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자신의 감정으로 좌우하다니 이건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교무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유정은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대로 놓고 교무실을 나옵니다. 이교무가 교무실로 들어가더니 또 전화를 겁니다. 여보, 나야. 오늘 늦을 것 같아. 아내에게 전화하는 것 같습니다. 응, 학교 일이 좀 많아서. 장학금 관련해서 처리할 게 있거든. 장학금을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용돈 좀 더 줄 수 있어? 골프 약속이 있어서. 골프 약속이라니 학교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10시가 넘어서자 이교무도 퇴근 준비를 합니다. 서류들을 정리하고 금고에 뭔가를 넣습니다. 아마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모양입니다. 이교무가 나간 후 유정은 교무실을 다시 살펴봅니다. 금고는 잠겨 있어서 열 수 없지만 책상 서랍에는 몇 가지 서류들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학생 상담 기록부입니다. 여러 학생들의 상담 내용이 적혀 있는데 대부분 협박과 위협으로 가득합니다. 한 학생의 경우 부모 이혼으로 정서 불안이라고 상담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교무의 대응은 정신 차리라고 엄하게 훈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가정 형편상 아르바이트 필요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공부에 집중하라고 아르바이트 금지 통보함이라고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한다고? 유정은 기가 막힙니다.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 깊어가고 학교는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유정은 마지막으로 복도를 둘러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합니다. 박준호 학생의 절망적인 표정, 장학금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이교무의 모습, 그리고 학생들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상담 기록들,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정은 결심을 굳힙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닷새째 아침 유정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학교에 도착합니다. 어젯밤 목격한 일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박준호 학생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경비실 아저씨도 놀랍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정말 일찍 오셨네요.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어요. 학교가 조용할 때 청소하는 게 좋더라고요. 유정은 씁쓸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사실은 이 교무보다 먼저 와서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본관에 들어가니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어보니 어제 밤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유정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교무의 책상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표지에는 개인 메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펼쳐보니 이 교무의 개인적인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입니다. 이번 달 수입 정리라는 제목 아래 여러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청소 용역 수수료 200만 원 급식 업체 수수료 150만 원 교복, 업체 수수료 100만 원 기타 80만 원, 총 530만 원이라는 거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수입이라는 뜻인가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각 업체별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고 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민호천안 마이너스 청소업체 운영, 매월 정기 지급 김철 수동창 마이너스 급식업체 운영, 분기별 정산 박영 해처제 마이너스 교복업체 운영, 반기별 정산. 완전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과 지인들로 이루어진 비리 조직이죠. 더 놀라운 건 장학금 관련 기록입니다. 장학금 조작 건수 월 평균 3사건 절약된 예산월 200, 300만 원 개인 용도 전용 80%. 장학금을 조작해서 남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정은 손이 떨립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출근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유정은 재빨리 수첩을 원래대로 놓고 교무실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이 교무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합니다. 표정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교무실에 들어간 이 교무는 곧바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감사원에서 나온다고 했죠? 언제 오는 거예요? 감사원이라는 말에 유정의 귀가 번쩍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서류 정리 다 끝낼게요. 이 교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이사장도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우리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거든요. 또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은 주먹을 꽉 쥡니다. 전화를 끄는 이 교무는 서랍에서 여러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감사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고 복도가 조용해지자 유정은 이 교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합니다. 파쇄기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없애고 있는 거죠. 점심시간이 되자 이 교무는 어디론가 급하게 나갑니다. 유정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무실로 들어갑니다. 파쇄기 옆에는 작은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유정은 조심스럽게 몇 조각을 주워서 맞춰봅니다. 용역 계약서, 이민호, 추가 수수료. 역시 비리와 관련된 서류들을 없애고 있었던 겁니다. 휴지통을 뒤져보니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옵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서, 개인 통장 사본, 그리고 현금 영수증들까지. 현금 영수증을 보니 더욱 가관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백화점에서 사용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모두 학교 돈으로 사치를 부린 증거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부동산 관련 서류입니다. 이 교무가 최근에 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돈으로 샀는지 뻔합니다. 유정은 중요한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둡니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복도에서 학생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정은 급하게 교무실을 나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합니다. 2층 복도 끝에서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박준호 학생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정신 차려. 친구들이 박준호를 흔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실로 데려가자. 선생님 부르자. 학생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유정이 다가갑니다. 얘들아, 내가 도와줄게. 우선 준호 학생을 보건실로 옮기자. 네, 아주머니. 고마워요. 학생들과 함께 박준호를 보건실로 옮기는데 아이의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잔 것 같습니다. 보건 선생님이 박준호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 학생 영양실조 증세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며칠 전부터 계속 힘들어 했어요. 장학금 끊어진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요. 친구 중 하나가 대답합니다. 유정은 가슴이 아픕니다. 어린 학생이 장학금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있다니요. 그때 이교무가 보건실로 들어옵니다. 뭐야, 또 박준호구나.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일이 이렇게 많아? 이교무는 쓰러진 학생을 보고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교무부장님, 이 학생 상태가 심각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보건 선생님이 말하지만 이교무는 시큰둥합니다. 병원은 무슨,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요즘 애들이 너무 나약해. 유정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학생의 건강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부모님께는 연락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보건 선생님이 다시 말하지만 이교무는 고개를 젓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부모님 놀라시기만 할 거야. 유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분을 밝히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박준호가 천천히 의식을 회복합니다. 눈을 뜨더니 주변을 둘러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보건실이야. 복도에서 쓰러졌거든. 친구가 설명해 줍니다. 박준호는 이교무를 보더니 다시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제 교실로 가겠어요. 그래, 빨리 가서 수업 들어. 이교무는 냉정하게 말하고 보건실을 나갑니다. 유정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힙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엿새째 오후 유정은 결심을 굳히고 행동에 나서기로 합니다. 박준호 학생이 쓰러진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진짜 신분을 알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며칠간 관찰해 본 결과 젊은 교사들 중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어교사 김선영이 가장 믿을만해 보입니다. 점심시간 유정은 김선영 선생님이 혼자 있는 교실로 찾아갑니다. 복도 청소를 핑계로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선생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김선영은 고개를 들어 유정을 바라봅니다. 이상하다는 표정입니다. 네, 뭔가요? 사실 제가 말이죠. 유정은 잠시 망설입니다. 한번 말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학교 청소부가 아니라 이사장 한유정입니다. 김선영의 눈이 커집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부터 학교 상황을 직접 보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하고 있었어요. 유정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줍니다. 김선영은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정말 이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학교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김선영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뭔가 납득이 되는 듯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부로. 정말 믿기지 않아요. 선생님도 교무부장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김선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체벌, 부당한 징계,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선영은 점점 진지해집니다. 금전적인 문제요? 각종 업체들과의 계약에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장학금 선정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요. 유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다른 교사들도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 혹시 이런 문제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을 기록해 둔 게 있어요. 김선영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여기에 제가 본 이상한 일들을 적어뒀어요. 혹시나 해서요. 유정은 노트를 받아들고 펼쳐봅니다.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3월 15일 교무부장이 급식업체 관계자와 식당에서 만남 목격 3월 22일 장학금 선정회의에서 성적 우수 학생 제외 이유 불명 4월 3일 청소업체 직원이 교무부장에게 봉투 전달하는 모습 목격.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기록하셨어요? 작년부터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선영의 노트는 훌륭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나요? 네, 대부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들 자신의 자리가 불안해서 조용히 있는 거죠. 만약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선영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사장님이시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때 복도에서 이교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들을지도 몰라요. 김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유정은 교실 문 쪽으로 가서 귀를 기울입니다. 네, 감사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문제될 서류들은 모두 처리했고요. 이교무가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평상시에도 학교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유정은 이를 악물어 봅니다. 자신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다음 주 감사 때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 아니, 정리해뒀거든요. 조작이라는 단어를 말하다가 정리로 바꾸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통화가 끝나고 이교무가 교무실로 들어갑니다. 유정은 다시 김선영에게 돌아갑니다. 선생님, 혹시 다른 선생님들과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두들 무서워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신뢰할 만한 선생님 몇 분만이라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김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체육 선생님 이정호, 수학 선생님 박미나, 이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분들께도 말씀드려 보겠어요. 유정은 김선영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교실을 나옵니다. 이제 동지를 하나 얻은 셈입니다. 오후 수업 시간 유정은 체육 선생님 이정호를 찾아갑니다.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간 후 유정이 체육관으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정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유정을 바라봅니다. 청소 아주머니세요? 무슨 일이세요? 유정은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신분을 밝힙니다. 이정호의 반응도 김선영과 비슷합니다. 정말 이사장님이세요? 믿기지 않는데요. 김선영 선생님께 확인해 보세요. 그분이 저를 보증해 드릴 거예요. 이정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유정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선생님도 학교 상황에 대해 불만이 있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죠. 특히 체육시설 관리 업체 문제가 심각해요. 어떤 문제인가요? 계약금은 엄청나게 지급하는데 실제로는 관리를 거의 안 해요. 체육기구들 대부분이 고장났는데도 수리해주지 않거든요. 이정호의 말을 들으니 유정이 확인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체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운동에 대한 의욕도 없고요. 스트레스 때문이요? 네, 교무부장님이 너무 강압적이시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오는 걸 무서워해요. 유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이교무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유정은 수학 선생님 박민아도 만납니다. 반응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점차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이런 일을 하신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박민아의 말에 유정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존경스럽기보다는 부끄러워요.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아니에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나서주셔서 다행이에요. 이제 믿을 만한 동지 3명을 확보했습니다. 유정은 마음이 한결 든든해집니다. 일주일째 월요일 아침 유정은 드디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말 동안 김선영, 이정호, 박민아 선생님들과 비밀리에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교육청 감사를 받기 전에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교무가 증거인멸을 거의 마쳤지만 유정과 선생님들이 수집한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한 유정은 평상시처럼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 청소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고 유정은 교무실 근처에서 이교무의 동향을 살핍니다. 이교무는 평상시와 다르게 긴장한 모습입니다. 내일 교육청 감사가 있기 때문이죠. 여보세요, 형님. 내일 감사 건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교무가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 정리 다 끝났고 이사장도 별로 신경 안 쓰시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유정은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자신을 무시하는군요. 다음 주부터는 더 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업체들과도 계약 준비하고 있거든요. 더 큰 사업이라니 비리를 더 확장하려는 모양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선영 선생님이 유정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사장님,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 오늘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유정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께도 알려드렸어요. 모두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학생들 반응은 어떨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지금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후 2시 유정은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교장실로 향합니다. 교장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고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교장실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교장이 문을 엽니다. 청소 아주머니세요? 무슨 일로? 교장 선생님, 저는 이 학교 이사장 한유정입니다. 교장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완전히 놀란 표정이죠. 네, 이사장님이시라고요? 유정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합니다. 교장은 점점 충격을 받는 표정입니다. 그럼 며칠 동안 청소부로 계셨던 건가요? 네, 학교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교장은 머리를 감싸며 당황합니다. 교장 선생님, 이교무 교무부장의 비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교장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사실 의심은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두려우셨다고요? 이교무 씨가 워낙 강압적이고
교육청에도 인맥이 있어서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제가 오히려 위험할 것 같았어요. 유정은 교장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 이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나서주시니 저도 용기를 낼 수 있겠어요. 오후 3시 유정은 교내 방송실로 향합니다. 이제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진실을 알릴 때입니다.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켜고 깊게 숨을 쉽니다. 전교생과 교직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유정의 목소리가 학교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청소부로 일해온 한유정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 학교의 이사장입니다. 교실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며칠간 청소부로 위장했습니다. 교무실에서 이교무가 뛰쳐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결과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각종 용역 계약에서의 비리, 장학금의 부정 사용,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까지. 복도에서 이교무가 방송실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교무부장 이교무가 있습니다. 방송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이교무가 들어옵니다. 뭐 하는 거야? 방송 중단해. 이교무가 소리치며 유정에게 달려듭니다. 이교무 씨, 진정하세요. 유정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물론 알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짓을 해왔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선영, 이정호, 박민아 선생님들이 방송실로 들어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교무는 상황을 파악하고 표정이 창백해집니다. 설마, 정말 이사장이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무시하며 학교를 사적으로 운영해온 모든 걸 다 봤습니다. 이교무는 뒤로 물러나며 당황합니다. 이건 오해야. 나는 학교를 위해서요? 유정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냅니다. 이 위조된 계약서들도 학교를 위해서인가요? 당신 처남회사와 맺은 청소 용역 계약, 처제 회사와 맺은 교복 공급 계약 모두 학교를 위해서라고요? 이교무의 얼굴이 더욱 하얘집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조작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학교를 위해서인가요? 그건 박준호 학생을 비롯해 여러 학생들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빼돌린 것도요? 이교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뭅니다. 유정은 다시 마이크를 켭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학교는 달라질 것입니다. 교실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학교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립니다. 교육청 감사관들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도착한 것입니다. 교육청 감사관입니다. 이사장님 계시나요? 유정은 미소를 지으며 방송실을 나갑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 달 후 학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유정이 복도를 걸으며 바라보는 풍경은 예전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복도 가득 울려 퍼지고 선생님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교무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위조된 계약서들, 장학금 횡령, 채용 비리까지 총 피해 금액만 해도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교무는 즉시 해임되었고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정은 이사장실에서 새로 부임한 교무부장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선생님이 교무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가장 믿을만하고 양심적인 분이었거든요. 이사장님, 박준호 학생 어머니가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오신다고 하세요. 그래요? 준호 상태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장학금도 다시 받게 되고 무엇보다 학교 오는 걸 즐거워해요. 유정은 흐뭇하게 웃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급식 업체도 선정 완료했습니다. 이번엔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요. 좋아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체육시설도 모두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박준호와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박준호의 얼굴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고 무엇보다 눈에 희망이 가득합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호 어머니가 깊숙이 인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나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준호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괜찮아요. 박준호가 어머니를 다독입니다. 한 달 전에 그 절망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거예요. 그래, 준호야. 내 꿈을 마음껏 펼쳐봐. 유정은 박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오후가 되자 유정은 학교 전체를 둘러봅니다. 한 달 전 청소부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말이죠. 급식실에서는 아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와, 오늘 반찬 정말 맛있다. 국물도 뜨겁고 좋아. 예전의 차가운 밥과 시든 반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실들을 둘러보니 수업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생님들도 즐겁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좋은 질문이네. 같이 생각해 볼까? 강압적인 분위기 대신 소통과 이해가 넘치는 교실입니다. 복도에서 만난 학생들도 밝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학교가 정말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유정은 그 인사를 받으며 가슴이 뿌듯합니다. 저녁이 되어 야간 자율학습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제가 아닙니다. 정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억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유정은 교실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합니다. 이게 진정한 교육이죠. 그때 한 학생이 다가옵니다. 한 달 전 처음 인사했던 그 여학생입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건 없어. 너희들이 행복하게 학교 다니는 게 당연한 거야. 저희들 정말 행복해요. 학교 오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학생의 말에 유정은 뭉클해집니다. 밤이 깊어가고 학교가 조용해집니다. 유정은 마지막으로 복도를 걸으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청소부로 위장했을 때의 마음, 이교무의 비리를 목격했을 때의 분노, 그리고 진실을 밝혔을 때의 후련함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사장실로 돌아가 책상에 앉으니 김선영 교무부장이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 92%, 학부모 89%, 교직원 95% 만족.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치죠. 창밖을 바라보니 학교 정문이 보입니다. 한 달 전 처음 청소부로 들어갔던 그 문입니다.
그때는 삐걱거리고 낡아 보였는데 지금은 새롭게 단장되어 반짝입니다. 화단의 꽃들도 새로 심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밤에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유정은 서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이 학교를 처음 세웠을 때의 사진입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교직원들, 그리고 첫 번째 졸업생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죠. 이제야 원래 모습을 되찾았구나. 유정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교육청에서 온 문자입니다. 한유정 이사장님의 학교 개혁 사례가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다른 학교에도 전파할 예정입니다. 유정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 경험이 다른 학교에도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도를 한 번 더 걸어봅니다. 한 달 전 걸레를 들고 걸었던 그 복도를 이제는 이사장으로서 당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복도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청소업체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거든요. 벽에는 학생들의 작품과 상장들이 새롭게 걸려 있습니다. 먼지 쌓인 옛날 상장이 아니라 최근에 받은 싱싱한 상장들입니다. 교육은 정말 매일 청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구나. 유정은 한 달 전 자신이 한 말을 되새기며 웃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뒤돌아보니 교사 건물 전체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한 달 전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일도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이 복도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유정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또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되찾은 학교, 그리고 그 중심에서 다시 한번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확인한 유정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